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뉴탐스런 생명과학 1의 박소연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계도 문제 그 부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전 시간까지 해서 개념 내용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문제 풀이니까 별로 안 들어야지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저번 시간 마무리할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부분에 요 가계도 분석에 대한 총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2단원 유전 부분의 내용은 거의 수학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몇 가지 알아놓고 그거를 다양한 응용 문제에 대입을 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고난이도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별거 없는데 이거 쉽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이게 내가 배운 게 맞나 하고 갸우뚱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그 내용 다 같이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교재에 보면 86페이지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제목이 가계도 분석하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가계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총 정리를 좀 세 단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정해진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가계도 분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써보고요. 단계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뭐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기억나는 학생? 그렇죠. 제일 기본적으로 갑툭튀, 우열관계를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거. 1번 우열관계 분석. 그렇죠. 대립 형질 간의 우열관계를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거는 뭐를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 거 좋은 건 아닌데 공부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바로 갑툭튀를 찾아봐라. 갑툭튀를 찾아봅시다.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찾아라. 자, 요거 자체는 굉장히 쉽죠. 우열관계 분석하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래서 부모가 요런 형질, 뭔가 색칠되지 않은 어떤 형질을 가졌는데 자녀에게서 갑자기 어떤 색칠된 이런 또 다른 형질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우성이고 어떤 것이 열성이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튀한 형질이 바로 열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형질이 열성이고,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요 형질들 뭐가 되겠어요? 그럼 우성 형질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고급 정보가 같이 따라온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고급 정보가 따라오나요? 갑툭튀가 나오면 이 열성 형질을 갖는 부모는 뭐일 수밖에 없다.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 잡종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갑툭튀인 개체의 부모는 뭐다? 잡종이다. 잡종,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형 접합이라고요. 잡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 지금 자료실에 요걸 한 페이지로 정리한 가계도 분석 방법 정리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따로 공책에다 정리 좀 한 다음에 쭉 설명을 듣고 나중에 요걸 총 정리하는 그 식으로 해서 뭐 책상 위에 붙여놓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툭튀한 형질이 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색칠이 되지 않은 게 정상이고 색칠된 게 만약에 여기는 네모는 없지만 만약에 색칠된 게 유전병이라면 여기서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라고요? 정상이 우성이고 유전병이 열성이 되는데 만약에 색칠이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부모가 색칠이 돼 있고 자녀가 색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라고요? 이번에는 부모가 가진 게 유전병이 우성이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가진 것 정상이 열성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꼭 항상 정상이 우성이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열관계 분석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 여기 별표를 좀 치고 두 번째는 유전자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해야겠죠. 유전자의 위치 파악. 일단 제목을 좀 적어볼게요. 위치를 파악합니다. 무슨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한다. 자, 요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유전자가 뭐 X염색체에 있니? Y염색체에 있니? 아니, Y염색체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X염색체에 있니? 아니면 뭐 상염색체에 있니? 이런 보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거의 90% 정도의 확률로 틀린 보기가 뭐가 나오는지 그거 이따가 짚어줄게요. 자, 유전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건데 요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틀린 걸로 판명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것도 틀렸다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Y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Y염색체에 있는가? 요거를 일단 보고 이게 아니네가 되면 그 다음에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X염색체에 있는 어떤 유전자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성염색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염색체가 된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염색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유전이다? 한성유전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고 한성유전인가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X염색체 있다는 거는 반성유전인가를 보겠다. 이런 얘기고 이도 저도 아니면 이건 상염색체에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Y염색체에 있는 건데 Y염색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Y염색체에 없는 사례를 조금 찾아보면 가계도에서 Y염색체에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Y염색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 Y염색체가 아닌 사례 Y염색체다라고 한정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고 Y염색체임을 기각할 수 있는 사례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면 Y염색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가장 쉽습니다. 여성에게서 형질이 나타나요. 여성에게서 형질이 발현된다. 그러면 당연히 Y염색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여성은 Y염색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라도 밝혀지면 이거는 Y염색체는 아니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계도에서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서만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Y염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없다. 왜? Y염색체 유전이라면 반드시 부자 간의 형질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Y염색체를 아들이 물려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그런데 부자 간의 형질이 다르다면 Y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부자의 표현형이 다르다. 표현형이 다른 경우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요런 둘 중에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Y염색체는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그리고요, 대부분은 Y염색체에 있는 경우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이 문제풀이 할 때도 Y염색체가 맞니 틀리니는 거의 검증하지 않고 바로 X염색체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어요. Y염색체 아니네. 그러면 X염색체인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X염색체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찾아야 할 사람 누굴까요? 바로 열성 표현형을 갖는 여성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열성 형질을 갖는 누구? 남자도 아니고 반드시 여성이어야 돼요. 열성 형질을 갖는 여성을 찾아라. 요게 첫 번째 단계고요. 왜 여성일까요? 여성은 이게 상염색체든 성염색체든 어차피 쌍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형질이 열성 형질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동형접합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찾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요거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 정상이 어떤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이 열성 형질을 갖는 여성은 어떤 표현형을 갖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요때는 바로 그렇죠. 유전병 갖는 여성을 찾는 거예요. 유전병 갖는 여성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유전병이 뭐에 대해서? 그렇죠?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아줘야 돼요? 이때는
열성 표현형인데 여기선 열성이 정상이니까 이제는 정상을 보이는 정상인 여성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뭐가 우성인지에 따라서 찾아줘야 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이런 사람을 찾았어요. 자, 찾았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두 번째로 이 여성의 아버지 또는 아들의 표현형과 이 여성의 표현형을 비교합니다. 아버지나 아들이 둘 다 나오는 가계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버지만 그 가계도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아들만 출연하거나 이런 식의 가계도가 많은데요. 아무튼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나 아들을 찾아서 그들의 표현형과 누구를? 바로 이 열성 형질을 갖는 여성의 표현형을 이 여성의 표현형을 비교합니다. 자, 표현형을 비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를 했는데 자, 요거를 여기로 좀 가봐서 그 여성과 아버지와 아들의 표현형이 일치한다. 여성의 표현형과 아버지 또는 아들의 표현형이 일치한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뭐를 어디에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경우 성염색체, 그 중에서도 X염색체라고 특정을 할까요? X염색체에 위치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위치할 확률이 높아진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든 X염색체에 있는 반성 유전이든 이런 경우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까지 다 충족을 했다는 얘기는 X염색체에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X염색체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Y염색체는 이게 Y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그거를 특정하는 게 아니고 Y염색체에 없다는 거를 특정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X염색체에 없다는 거는 확실히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상염색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표현형과 지금 이렇게 쓴 건 표현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의 표현형이 아버지 또는 아들 중에 한 사람의 표현형이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뭐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X염색체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다.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정할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럼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마지막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요렇게 삼염색체에 상염색체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이제 감이 잘 안 오니까 옆에 여기 그 자료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계도가 있어요. 쭉 이렇게 가계도가 있고요. 지금 색칠이 어디 돼 있냐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우열 관계 먼저 판단을 해볼까요?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일까요? 지금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모에게서 색칠된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색칠된 형질이 열성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우열 관계는 판단했으니까 그 다음 성염색체, X염색체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찾으라고? 이렇게 열성 표현형을 갖는 여성을 찾으라고 했죠. 이 여성의 아버지 또는 아들의 표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아들하고는 똑같은데 아버지하고 다르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건 뭐는 아니다고. X염색체에 있는 거는 아니라고요. 왜요? X염색체에 있으려면 이 여자가 이렇게 동양접합으로 이렇게 X-X를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누구한테서 받고 하나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는 X염색체를 한 개만 갖기 때문에 이렇게 가졌을 때 이 표현형이 무조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빠도 뭔가 쌍으로 갖고 있어서 우성 유전자가 열성 유전자를 이렇게 발현되는 걸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로는 X염색체에 있는 거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이런 어떤 사례를 찾기만 하면 이렇게 성립하지 않은 사례를 찾기만 하면 바로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같다고
해도 같다고 해도 선생님이 이게 X염색체 위에 있는 거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이거는 그냥 성염색체에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뿐이지 확실히 거기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뭘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같지 않은 경우를 찾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계도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쯤은 이렇게 틀린 거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선생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 아까 소개를 한다 그랬는데요.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아주 유용할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에서 보기에 이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다. 이런 보기가 많이 나와요. 위에 있다.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반성 유전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보기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의 90%의 확률로 이 보기는 나오면 틀린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가계도 말고 기타 다른 자료들 예를 들면 어떤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거의 100% 가계도만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런 항목이 나오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X염색체 위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시간이 없는 경우는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빨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이따 문제에서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건 지우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상염색체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X염색체도 아니라는 게 확정이 되면 바로 그냥 상염색체에 있는 그런 유전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분석 방법은 바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유전자형 분석. 자,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열관계 분석했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분석했다면 하나하나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써주면 되는데요. 그냥 요거는 선생님이 순서를 좀 알려줄게요. 일단 열성 표현형을 갖는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표현형부터 분석을 시작해라. 왜? 열성 표현형이란 얘기는 유전자형이 뭐다? 유전자형이 다 이제 동형접화로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순종이니까 순종인 경우에만 열성 표현형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면 조금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성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반성 유전인 경우 남자부터 분석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남자는 뭐 X-Y거나 XY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게 그대로 표현형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표현형으로부터 유전자형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탐구 탐구 활동 실제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저쪽으로 가서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좀 적응할 수 있는지 이게 겹치니까 조금 지워볼게요. 1번 부분에 대해서는. 짠. 자, 이게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이런 가계도가 나왔을 때 뭐부터 파악을 하자? 바로 우열관계부터 파악을 하자. 그럼 뭐를 찾아야 된다고? 갑툭튀를 찾아야 된다고요. 어디 있나요? 갑툭튀? 짠. 여기 있죠. 여기. 그렇죠. 자, 파란색이 뭐예요? 여기서는 정상인데 정상 부모로부터 유전병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우성이고 뭐가 열성이에요? 그렇죠. 갑툭튀가 열성이니까 정상이 요렇게 갑툭튀한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래서 요거를 뭐 A와 라지 A, 스몰 A로 우리가 유전자형을 써보기 전에 그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1번 했기 때문에 2번을 먼저 해봅시다. 2번은 뭘 하면 된다고요? 일단은 뭘 갖는 여성, 그렇죠? 열성 표현형을 갖는 여성. 여기서는 유전병이니까 요 2번을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열성 표현형을 갖는 여성. 근데 아버지를 봤더니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다? 이거는 상염색체에 있구나. 그래서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니까 선생님은 이거를 라지 A, 요거를 스몰 A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 유전자형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유전자형 판단하는 순서는 요 열성 표현형을 갖는 사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라. 왜? 이 사람들은 스몰 A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렇게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나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하나 정보를 더 줬었냐면 이렇게 갑툭튀가 나오면 부모는 무조건 뭐다? 부모는 잡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사람은 지금 자녀에게서 이런 사람이 나오려면 요 엄마도 스몰 a를 하나는 가져야겠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의 이형접합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3번이 나오려면 여기서도 이렇게 스몰 a를 하나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무조건 엄마로부터 스몰 a를 하나 받는데 정상 표현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분석해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지금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다른 가계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 유전병 니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열 관계 파악해 봅시다. 갑툭튀 있나요? 갑툭튀 여기 있죠? 여기 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병이 열성이구나. 그래서 열성이에요. 요거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유전병 니은에 대해서 우성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상념색체 있는지 성념색체 있는지 보려고 했더니 이 유전병을 가진 여자가 가계도에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런 뭔가 추가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죠. 5와 6은 이 사람들인데 둘 다 유전병 니은의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 유전병 니은이라는 유전자를 한 개씩 갖고 있는데 5번은 발현이 되고 6번은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달라요. 이건 어떻기 때문에?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죠. 성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 X 다시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X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이 사람은 Y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냥 정상 X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유전병이 발현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보인자로서 감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을 보고 아 이거는 성염색체에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의 유전병 니은 유전자는 부모 중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인가? 누군가요? X. X염색체는 그렇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 중에서 모계로부터 받은 거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고 요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도 같이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확률의 계산. 자, 일단 깨끗이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자, 확률 계산입니다. 확률 계산 문제가 그 보기 중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단계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확률의 계산.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선생님은 뭐를 거기다 제시를 해놨냐면 성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를 좀 보시면 되는데 성별. 일단 여러분들 성별 무슨 종류 있어요? 남자 아니면 여자죠. 아들 아니면 딸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둘 다 2분의 1이에요. 아들일 확률 2분의 1, 딸일 확률 2분의 1이죠. 요거는 제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어떤 형질이 나타날 확률이에요. 자, 거기 특정 형질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선생님이 이름을 붙였는데 형질이 나타날 확률이다. 그런데 뭐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유형을 얘기를 좀 하려고 여기서는 상염색체 유전으로 한정을 했죠.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만 한정을 좀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시된 가계들을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몇 명이 나왔죠? 3명을 낳았네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얘가 뭔지 모르니까 형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뭔가 유전병이 나왔네요. 첫째가. 그러면 지금 요 색칠되지 않은 거는 정상이고 색칠된 거는 유전병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우성이에요? 그렇죠. 정상이 우성이고 갑툭튀한 게 열성이죠. 그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태어난 가가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상일 확률.
가가 태어났는데 얘가 정상일 확률은 얼마고 그리고 유전병일 확률은 얼마인가? 병. 이런 걸 묻고 있죠. 확률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른 걸 묻고 있어요. 또 태어난 자손이 유전자를 가질 확률. 유전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유전병 유전자를 가질 확률. 요걸 묻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로부터 부모는 유전자에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토키의 부모는 잡종이다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라지 A와 스몰 a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요 자녀는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가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 가에서 자, 라지 A 받을 수 있죠. 라지 A, 라지 요거는 헷갈리니까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라지 A 가능하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A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스몰 A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합은 다르지만 어차피 같은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지우고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럼 전체에 나올 수 있는 4분의 전체 이제 아까 처음에 이렇게 따로 적었을 때 4가지였죠. 그랬을 때 4분의 몇인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되는데 자, 정상일 확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정상이죠? 이게 라지 A가 우성이니까 여기까지는 정상의 표현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 4분의 3이다. 요렇게 해줄 수 있겠고요. 유전병의 확률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유전병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어떻게 돼요? 스몰 a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도 해서 요것도 4분의 3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례인데 여기서 자, 요거 하나만 조금 바꿔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볼게요. 가가 있는데 얘가 요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떤 정보를 추가로 준 거예요? 지금 가계도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어떤 정보를 추가로 준 건가요? 가가 태어났는데 지금 표현형이 정상이라는 것까지 준 거예요. 정상이다. 그랬을 때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정상이니까. 그렇죠? 정상이니까. 자, 만약에 근데 똑같은 질문했어요. 이 가가 유전병 유전자를 가질 확률 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률이 달라져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자, 이쪽으로 잠시 와볼게요.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까 다 해놓은 건데 여기서 뭐가 사라지냐면 일단 얘가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없죠. 가는 이미 스몰 A가 아닌 게 판별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4분의가 아니고 3분의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가질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분모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보가 어디까지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분모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 가가 태어났는데 동형접합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낼 수도 있겠죠. 그럼 동형접합일 확률은 여기서 이렇게 요거니까 라지 A 가진 경우니까 요것은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2번과 3번을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바로 4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쵸? 이렇게 합쳐서 하고 그냥 3번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조건이 제시될 때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딸이면서 유전병의 확률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2가지가 같이 충족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똑같은 이런 가계도에서 이렇게 쭉쭉 짠 이렇게 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열관계는 똑같죠? 아까랑.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태어난 자손 가가 유전병인 딸일 확률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유전병이면서 딸인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뭔가 A라는 조건과 B라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는 이 확률과 이 확률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곱해주라고요. 자, 노래도 잘하는 학생들이 막 그룹이 있고 춤을 잘 추는 학생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도 잘하면서 춤도 잘 추는 학생은 수가 줄어들겠죠. 걔네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려면 그 확률이 적어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시키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때는 더해주면 돼요. 노래를 잘하거나 춤만 잘 춰도 돼요. 그 두 개를 합치면 그룹이 크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자료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를 같이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유전병일 확률 얼마였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라지 A, 라지 A 아니면 이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유전병일 확률은 여기서 4분의 1이었고 그러면 딸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딸일 확률은 아까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8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얘가 이제 또 지우는 거죠. 정보가 어디까지 주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짠, 이렇게 돼요. 가가 딸이다. 딸이다. 태어난 딸이 유전병일 확률은 얼마냐? 이건 얼마일까요? 8분의 1? 아니죠. 이것까지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일 확률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경우. 요거는 조금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 표시. 부모의 유전자형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형을 잘 모르는 경우,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제시되지 않은 경우, 길어요. 끙.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도를 좀 달리 그려볼게요. 앞에서부터 했던 거랑은 좀 다른 가계도로 이렇게 부모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나왔고, 또 결혼을 했고, 또 자녀를 낳았어요. 몇 명 낳은 걸로 할까요? 여기서는 2명 낳은 걸로 했네요. 아들과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이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유전자형을 이 세 사람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유전자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손이 유전병일 확률. 확률은 얼마인가? 이 가라고 하면 가가 유전병일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엄마가 어떤 유전자형인지에 따라서 가가 유전병일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엄마의 유전자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면 라지 A일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A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두 개로 써보고 스몰 A일 수는 있나요? 없어요. 왜? 엄마가 지금 정상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엄마가 라지 A이면서 라지 A, 스몰 A일 수가 있나요? 유전자형을 동시에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 라지 A인 확률 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인 확률, 좁아요. 확률을 계산해서 이번에는 곱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더해주는 겁니다. 이때 유전병일 확률. 이때 AA이면서 유전병일 확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이면서 유전병일 확률. 라지 A, 스몰 a이면서 유전병일 확률. 이렇게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라지 A이면서 유전병일 확률은 두 개를 곱해줘야겠죠.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라지 A일 확률은 얼마예요? 여기서 전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 그 다음에 유전병일 확률은 어떨까요? 엄마가 라지 A인데 자녀에게서 스몰 A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더하기 라지 스몰 A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유전병일 확률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해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확률 계산에서 가장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내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까지 가계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순서는 바로 내신 기초문제 풀이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내신 기초문제 1번. 첫 번째, 귓불이 분리형인 부모로부터 부착형인 자녀가 태어났다면 뭐가 우성이에요? 부모가 분리형인데 부착형이 갑툭튀. 그러니까 여기서 우성은 분리형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분리형이 우성 형질이다. 자, 두 번째, 혈액형이 A, B형과 O형인 부모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자녀의 혈액형은 어떻게 돼요? A, B와 O 사이에서는 AO 또는 BO가 이렇게 조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A형과 B형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뭐라고 하며? 염색체, 그쵸? 염색체라고 하며 좁아요. 오늘 하루 종일 좁네요. 자, 성염색체라고 하며 사람의 경우 여자는 XX의 조성을 갖고 남자는 XY의 조성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의 다음 부분. 자, 사람의 키, 몸무게 등과 같이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유전 현상을 여러 쌍!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다인자 유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아들이 가진 정록생명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들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받은 거죠. 왜? X염색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라고 쓸까요? 우리가 조금 성숙했으니까. 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자, 6번. 정록생명과 같이 성염색체인 무슨 염색체 유전자가 있어서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른 유전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무슨 염색체? 일단은 정록생명은 X염색체 위에 있죠. 그래서 남녀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하죠. X염색체에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유전 현상을 반성유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들 우리가 처음에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선으로 이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자, 집단조사.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쭉 한번 보시면 그렇죠. 집단 내에서 집단을 조사해서 특정 유전자의 빈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집단 조사가 되겠죠.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가계도 조사 쭉 한번 볼까요? 쭉 봤을 때 어떻게 여기서 가계도라는 단서가 없어요. 혹시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해보고. 자, 쌍둥이 연구는 뭐예요? 쌍둥이 연구.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알 수 있는 거.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쌍둥이 연구고요. 핵형 분석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핵형 분석. 왜?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분석하는 게 핵형 분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가계도도 나왔어요. 우리 가계도는 그냥 쭉쭉쭉 조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특정 형질의 우열 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을 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가계도 분석하면 우열 관계 파악할 수 있다. 갑툭튀 알아보면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확인을 다 해봤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짠! 우리가 이거 앞에서 많이 봤던 그런 그래프가 되겠는데 언제 나왔어요? 바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조사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였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한번. 그러면 이 그래프 보면서 보기 한번 해결해 볼게요. 보기. 치매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치매 어딨나요? 치매? 여기 있죠. 치매 유전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자,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1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 일치율이 1인 걸 볼 수 있죠.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치매는 이거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란성 쌍둥이보다는 일란성 쌍둥이 일치율이 높은 걸로 봤을 때 치매도 유전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보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니은 알코올 중독이 여기 있죠? 알코올 중독. 치매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왜요? 보시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치매보다는 더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란성과 이란성은 어떻다고요? 일란성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이란성은 그냥 형제 자매 정도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일치율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만큼 환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환경이 다르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1이죠. 이거는 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만 맞으니까 몇 번인가요?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여기 3번 문제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자, 어떤 여성이 A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는 남성하고 결혼했대요. A형과 결혼했는데 심지어 이럴 수가 A형, B형, AB형, O형 4가지 종류의 자녀들이 다 나왔다. 굉장히 다양한 혈액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의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를 상동 염색체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 뭘 묻고 있어요? 지금 이 여성의 혈액형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첫 번째로 묻고 있고 그 유전자가 어떤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상동 염색체에서 위치까지 같이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딱 봤을 때 뭔가 B형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A형과 B형이 결혼하면요. AO, BO인 경우에 아까 봤던 것처럼 A, B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O해서 A형, 그 다음에 BO해서 B형, 그 다음에 OO해서 O형도 나올 수가 있어요. 4가지 종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B라면 이게 만약에 B라면 뭐가 나올 수 없어요? 뭐가 나올 수 없을까? O형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A형도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게 BO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지 한번 보자. 정말 터무니없이 여기 있는 것도 있고 한 염색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자, 이 B와 O는 무슨 관계여야 돼요? 지금 대립 유전자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의 정의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한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같은 선상에 마주보고 있어야겠죠. 마주보고.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우리가 BO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인자 유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뭐 2쌍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하는 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계도 파악하는 문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맹이에요. 미맹.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PTC 용액이라는 특수한 용액에 대해서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미맹이죠. 일단 우열 관계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갑툭튀 찾으라고 했죠. 여기 뭐가 우성이에요? 바로 정상이 우성이고 미맹이 열성이다. 정상이 우성, 미맹이 열성.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성염색체는 지금 미맹인 여성을 찾고 아빠랑 비교를 했더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 있다? 아, 성염색체에 있는 게 아니고 상염색체에 있다. 요렇게 알아놓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 미맹은 우성 형질이다. 미맹 아니죠. 미맹 유전자는 성염색체 존재한다. 쌤이 이런 보기 나오면 거의 틀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디귿. 1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 3의 유전자형은 스몰 t, 스몰 t이다. 자, 이 라지 T와 스몰 t로 표현했어요. 요게 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보면 부모는 무조건 어떻다? 잡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결을 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문제 6번 보시면 성결정 방식을 나타낸 요 그림을 예전에 봤었고 그럼 이거에 맞는 설명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모든 정자는 같은 종류의 성염색체를 갖나요? 아니죠. Y를 갖는 경우도 있고 X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성염색체의 종류가 서로 다른 난자가 형성될 수 있다. 난자는 X밖에 가질 수가 없죠. 어차피 XX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정자와 수정하는 난자가 가진 성염색체의 종류에 따라 자녀의 성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자녀의 성을 난자가 결정하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죠. Y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아들이 가진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렇죠. 엄마한테서 X, 아빠한테서 Y 받아서 X, Y가 된 것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일단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딸이 가진 X 염색체는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아니죠.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야 됩니다.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정록생명유전이래요. 정록생명유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남자의 표현형부터 먼저 써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생명인 남자. 자, X-Y. 그 다음에 여기도 X-Y. 여자는 X-X-. 그 다음에 남자는 그냥 알 수도 있죠. XY. 그 다음에 XY.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5번은 보인자인가요? 봅시다. 5번은 아빠로부터 X-를 무조건 하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인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니은 7은 3과 4로부터 정록생명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았다. 자, 3과 4로부터 3으로부터 일단 하나 물려받아요. 3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는 받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야 이게 그 생명이 되기 때문에 7번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 맞죠. 자, 디귿 볼게요. 9와 10이 둘 다 정록생명일 확률은 25%이다. 근데 9와 10이 다 딸이라고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XY인 아빠랑 X-X인 엄마랑 만났을 때 정록생명인 딸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 아빠가 정상 X를 하나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빵프로 0%. 라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해서 여기 보시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해결해보죠. 마지막 문제. 자, 여기 보시면 딱 많이 봤던 그런 그래프,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그런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혐알기, 미맹, 키의 분포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요.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키는 여기 보세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정상 분포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걸 봐서 이건 지금 다인자 유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인자 유전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 보기 맞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니은 혐알기 이거죠. 혐알기와 미맹은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자,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표현형이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돼요. 왜? 이거는 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열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이렇게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죠. 굉장히 명확하게 우열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유전자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키보다 미맹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더 많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무슨 유전?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 인자 유전이고 유전, 요 두 가지 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다인자 유전. 밑에다 써볼까요? 다인자 유전이잖아요. 최소 두 쌍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해서 이렇게 형질을 결정하는. 그래서 뭐가 더 많은 거예요? 키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의 수가 더 많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신 기초 문제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 이 문제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실력 향상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실력 향상 문제 쭉 넘겨보시면 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10번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풀어봐도 막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선생님 따라서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꼭 문제 풀어오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만들어준 자료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유용한지 이런 것들 후기 한번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